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44개의 작은 다른 은하들과 함께 국부은하군이라는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 우주망원경을 통해 측정한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1조 개의 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은하의 별의 수인 최대 4천억 개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500억 배인 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조 5천억 배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하여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은하의 모양은 타원형 또는 원반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밤하늘에서 작은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은하의 중심부만 보이고 운이 좋아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별 모습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성운인지 아니면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이 이를 밝혀내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는 별개의 은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관측 역사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알수피는 964년에 쓴 별에 대한 책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작은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후 1612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여 처음으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1764년에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세이가 이 은하를 M31로 분류하여 자신의 천체 목록에 추가하였고 1785년에는 독일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부분이 희미한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1885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최초로 초신성이 관측되었는데 이것은 안드로메다 자리 S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초신성임이 밝혀진 후 현대에서는 SN1885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거리 측정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3년에는 적외선 표면 밝기 요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적외선 영역에서 은하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측정된 거리는 약 257 플러스 마이너스 6만 광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표면 밝기 요동법이란 은하의 표면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으로 먼 은하일수록 관측 시 표면 밝기가 일정하고 가까운 은하일수록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분해하기가 어려운 별의 경우 단위 각 면적에 대하여 관측되는 밝기는 그 별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별들이 같은 밝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별들은 밝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세페이드형 변광성과 비교하여 상대 은하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을 말하는데 이 변화하는 밝기와 그 주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251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광년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스페인의 연구자들이 식상성이라는 특별한 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은 두 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별들의 크기와 온도를 알아내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별의 식, 즉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주기를 측정하여 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측정된 거리는 약 252 플러스 마이너스 14만 광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상성에 대해 알고 가겠습니다. 식상성은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존하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별들의 짝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별의 물리적 특성과 거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상성은 우리 눈에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자체의 밝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별이 서로를 가릴 때 밝기가 감소하고 별이 다시 보이게 될 때 밝기가 증가합니다. 이런 밝기의 변화를 이용하여 별들의 공전주기, 상대적인 크기, 그리고 만약 식상성이 분광상성이라면 별들의 궤도 요소, 질량, 그리고 상대적인 밀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식상성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우리 은하 밖의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의 밝기 변화와 거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상성은 천문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골형 별, 검은고자리 베타형 별, 그리고 큰 곰자리 W형 별 등은 식상성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알골형 별은 한 별이 다른 별보다 매우 어두워지는 식상성을 의미하며, 검은고자리 베타형 별은 두 별이 너무 가까워 밝기가 일정한 구간이 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쌍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측성 쌍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이 있는 별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별들은 동반성의 질량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측성 쌍성은 동반성이 블랙홀이거나 중성자별처럼 전자기파를 거의 발산하지 않는 천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상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의 공존운동과 질량을 측정하여 천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가까워서 적색 거성가지의 첨단부 기법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하 내의 별들의 색과 밝기를 관찰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256 ± 8만 광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측정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종합하면 평균 254 ± 11만 광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천문학에서는 하나의 천체까지의 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더 정확한 값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된 거리를 이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그 길이가 약 22만 광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성과 역사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와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 은하가 50억에서 90억 년 전에 두 개의 작은 은하의 충돌로 형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이 은하가 대략 100억 년 전에 여러 원시 은하들이 병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약 80억 년 전에 일어난 병합입니다. 이 병합으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 대부분이 형성되었고 별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억 년 동안 발광 적외선 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는 40억 년 전에 한번 매우 가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의 형성이 높은 수준으로 촉발되었으며 삼각형자리 은하의 외곽 원반이 흐트러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지난 20억 년 동안 별의 형성은 그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주변의 위성 은하들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성류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된 역회전하는 기체 원반과 그 안의 어린 별들은 약 1억 년 전에 은하 병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질량입니다.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적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질량이 늘어나면 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무게는 더 무거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무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질량의 중력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힘을 나타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1조 5천억 태양질량이며 반면 우리 은하의 질량은 약 8,500억 태양질량으로 측정됩니다. 이 둘 사이의 질량 비율은 이전 측정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높은 항성密도를 가지며 은하의 항성 원반은 우리 은하의 것보다 약 2배 크기입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항성 질량은 우리 은하의 항성 질량보다 대략 2배 더 무거운 것으로 관측되며, 이 질량 중 약 30%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에, 56%는 원반에, 그리고 나머지 14%는 은하 헤일로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성간 매질이라 불리는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중성수소, 수소 분자, 그리고 티끌의 형태로 구성되어 질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수행된 연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는 뜨거운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무거운 은하 헤일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질량의 절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는 이전에 측정된 것보다 대략 6배, 무게는 1000배로 추정되고 이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약 100만 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헤일로의 존재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드로메다 은하가 태어날 때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헤일로에는 수소 및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원소들은 대부분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원소들은 은하의 원반에서 발생하는 초신성에 의해 은하 외부로 방출되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생 동안 중원소의 거의 절반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바깥으로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도입니다. 광도란 별이나 은하가 내보내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절대 등급이라는 척도를 사용하는데 절대 등급이란 별이나 은하가 표준 거리에서 보였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밝은 객체를 나타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대략 2.6 곱하기 10의 10승 태양 광도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은하의 광도보다 약 25% 더 큽니다. 여기서 L 동그라미 가운데 점은 솔라 심볼 또는 선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양의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실제 밝기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은하를 관찰할 때 성간 티끌에 의해 별들의 빛이 흡수되고 은하의 높은 경사 때문에 별들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들 중 많은 수의 연령이 70억 년 이상인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별 형성률이 더 낮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형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별 형성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후 현재는 별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즉 정적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우리 은하의 광도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 구름에서 적색열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는 녹색 협곡이라는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색 구름은 별의 형성 활동이 활발한 은하의 분류군을, 적색열은 별의 형성 활동이 부족한 은하의 분류군을 의미합니다. 녹색 협곡은 별 형성률이 점점 느려져서 거의 별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측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로 인해 별 형성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50억 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별 형성을 거의 다 소진했으므로 별 형성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두 보클레르 분류 체계에서 SAB형 은하로 분류되는데 이는 나선 은하 중 막대를 갖지 않는 다소 일반적인 형태의 나선 은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투메스 탐사에서 얻은 데이터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 막대 형태의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사실 막대를 포함하는 나선 은하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 막대는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은하의 장축을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관찰됩니다. 여기서 잠깐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와 투메스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입니다.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는 1959년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제라드 드 보클레르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허블 분류법의 확장 개념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드 보클레르는 허블 분류법의 나선 은하 분류가 나선팔의 회전 정도와 막대의 유무에 기반하는 2차원 분류로 모든 은하 형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고리아 렌즈가 나선 은하의 구조적 요소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는 허블의 기본 분류법인 타원 은하, 렌즈형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를 그대로 이용하되 나선 은하에 대해서는 막대, 고리, 그리고 나선팔 세 가지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더 정교한 분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막대가 없는 나선 은하를 SA형,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를 SB형으로 나타냈고 미약한 막대 구조를 갖고 있는 은하를 SAB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고리 구조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은하를 분류하였으며 고리가 있는 은하는 R, 없는 은하는 S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나선팔의 형태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였고 이로써 허블의 원래 체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나선팔이 희미하고 불규칙한 은하는 SD, SM, LM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MASS입니다. 2MASS, 2 Micron Earth Sky Survey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전천 적외선 조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리조나주의 프레드 로렌스 위플 천문대와 칠레의 셀로 톨로로 인터 천문대에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관측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의 2 마이크로미터 근처의 짧은 적외선 주파수 대역까지 관측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태양계의 소행성체, 갈색외성, 성운, 성단, 은하 등 3억 개가 넘는 천체들이 관측되었고 그중 약 100만 개의 천체들은 별도로 2MASX, 2MASS Extended Source Catalog에 분류되었습니다. 관측은 1.4m 구경의 망원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영역, H영역, K영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텔트와 수은 카드뮴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2MASS의 결과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IRSA, Infrared Science Archive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는 173개의 갈색 외성의 발견, 적은 질량의 항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그리고 모든 항성과 은하들의 분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천체들은 평균 14등급의 한계 등급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3억 개 이상의 점광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05년 천문학자들은 하와이 마우나케아 정상 부근에 위치한 두 개의 천체 망원경인 캑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부에서 뻗어나오는 별들의 구조가 실제로 주 원반의 일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 대해 약 77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바라볼 때 은하의 가장자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단면은 단순히 평탄한 원판이 아니라 중력 상호작용의 결과로 S자 형태로 휘어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중심핵으로부터 약 1300광년 지점에서 초속 225km로 최대가 되고 중심핵으로부터 약 7000광년 지점에서는 최소로 초속 50km로 추정됩니다. 회전 속도는 중심핵으로부터 33,000광년 지점까지 증가하며 이 지점에서 초속 250km로 정점을 이룹니다. 2005년에는 캑 망원경을 이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항성 구조가 실제로 주 원반 자체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은하핵입니다. 은하핵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핵은 특히 흥미롭게 관찰되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별 집중 분포 지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이 두 분포는 각각 P1과 P2라고 명명되었습니다. P1은 밝은 분포로 은하 중심에서 약간 이탈한 위치에서 발견되었고 반면 P2는 은하의 진중심에 위치하며 더 어두운 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P2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질량의 블랙홀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블랙홀의 질량은 수억 태양 질량에 달합니다. 천문학자인 스코트 트레마이는 이중 은하핵에 관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P1은 별들이 모여있는 원반일 수 있으며 이 원반의 별들은 중심 블랙홀 주변을 편심 궤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심률 궤도는 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머무르게 만들어 그 지점에서 별들의 밀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중 은하핵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잡아먹힌 작은 은하의 잔재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이 가설은 더 이상 신빙성 있는 설명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하핵이 중심 블랙홀의 조속 효과로 인해 극도로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P1이 자체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P1 속의 별 분포는 그 중심에 블랙홀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찰과 이론은 우리가 은하핵과 그 주변 블랙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과 별 생성, 은하 진화 등 우주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다음은 위성은하입니다. 위성은하는 질량이 큰 은하 주변에서 중력 잠자력에 의해 구속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더 작은 동반 은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성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하면 되지만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처럼 자신의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14개의 외소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관찰하기 쉬운 위성 은하는 M32와 M110입니다. 현재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M32는 과거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근접하게 지나가면서 항성들의 원반이 파괴되었고 이전에는 중심핵 영역에서 폭발적인 별 형성이 일어났던 더 큰 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110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에서 금속 성분이 풍부한 석류를 발견했는데 이는 위성 은하의 조속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M110은 먼지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별 형성이 있었거나 현재도 그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2006년에는 각각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무작위 배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을 가로지르는 면에 따라 9개의 은하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위성 은하들이 동일한 조수력에 의한 형성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충돌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당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과 속도가 계속된다면 약 40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여집니다. 이 충돌로 인해 두 은하는 하나로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 타원 은하 또는 거대한 원반 은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운하근 내의 은하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한 지구와 태양계의 운명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별들 간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지구에 있는 우리는 충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은하가 병합되기 전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거나 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편입될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